이제 본격적인 겨울방학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겨울방학 때 이거 놓치면 3월에 정말 고생합니다. 이 시기에 꼭 짚고 가야 할 건 바로 자조능력. 부모님들이 가장 실천하기 어려워하지만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것, 바로 미디어 디톡스입니다. 아이는 소위 말하는 새학기 증후군을 아주 세게 겪을 수 있어요. 여기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민지 육아상담소 이민지입니다. 한 주간의 육아도 안녕하셨나요? 이제 본격적인 겨울방학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겨울방학 때 이거 놓치면 3월에 정말 고생합니다 라고 강조했던 내용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때 많은 분들이 맞아요, 놓치고 있었네요 라며 공감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름방학은 잠깐 쉬어가는 느낌으로 여행이나 휴가를 다녀오는 개념이라면 이 겨울방학은 아이들이 한 뼘 더 성장해서 새학년, 새학급으로 올라가는 도약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름방학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사실은 저의 경우 이 시기를 기회로 삼기 참 좋은 시기라고도 봅니다. 왜냐하면 이 1살 형님이 된다는 건 부모보다도 아이들 본인이 훨씬 더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거든요. 나 이제 5살 돼요. 나 이제 7살 제일 큰 형아 되거든요. 나는 이제 초등학생이 되어 힘이 잔뜩 들어간 표정 상상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확실한 성장과 다가올 3월 새학기의 완벽한 적응을 위해 겨울방학 때 부모님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5가지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방학 때 부모님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 첫 번째는 아이와 함께 도전 규칙 세우기. 지금 시기의 아이들은 마음속에 부푼 꿈 하나가 있어요. 바로 나 이제 형님 반 된다. 나 이제 6살 혹은 7살 된다 하는 기대감이죠. 이건 단순히 말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동기부여이고 수단입니다. 이 시점을 놓치지 말아야 해요. 아이와 함께 앉아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와, 우리 윤희가 이제 형님 반이 되네. 진짜 멋지다. 그럼 형님 반 되면 어떤 걸 더 잘할 수 있을까? 멋진 형님이 되기 위해서 엄마랑 같이 몇 가지 연습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내년부터 지킬 수 있는 규칙들을 아이와 상의해서 구체적으로 정해보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엄마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나 이거 할 수 있어. 내가 멋진 형아가 돼야 하니까 도전해볼래 라고 말하게끔 유도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올해 저희 아이와 함께 정해서 지키고 있는 건데요. 말로만 정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금방 사라져요. 그래서 저는 하루 시간표를 눈에 보이게 만들어 두고 어떤 약속을 지켜볼 건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놨어요. 요거는 다이소에서 구매를 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딱 끼워가지고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세워둘 수가 있어요. 저희 아이가 스스로 실천하겠다고 했던 약속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늦잠 자지 않기. 두 번째는 바르게 앉아서 식사하기. 세 번째는 짜증내지 않고 이야기하기. 네 번째는 신발 정리하기. 다섯 번째는 책 보고 제자리에 정리하기. 여섯 번째는 달팽이 밥 잘 챙겨주기. 저희 집에 달팽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단한 목표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평소에 본인이 지키기 어려워했던 것들, 그리고 엄마와 좀 자주 이야기 나누던 부분들을 아이 스스로 계획을 했던 거죠. 이런 도전 규칙은 좋은 습관을 형성해 주는데 도움도 되지만 또 책임감과 자기조절력, 그리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함께 키워줄 수 있습니다. 겨울방학 때 부모님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두 번째는 자조능력 키우기. 이 시기에 꼭 짚고 가야 할 건 바로 자조능력. 스스로 하는 힘을 키워주는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이가 진급을 하면 현실적으로 한 반의 아이들은 더 많아지고 반대로 교사의 손길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학기 중을 떠올려 보면 아침마다 정말 전쟁 같잖아요. 늦을까봐 밥도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또 신발 신겨주고 가방까지 챙겨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방학은 다릅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죠. 그래서 바로 이 시기가 자조 능력을 키워주기에 가장 좋은 골든타임이라고 봐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제 형님 방 가면 선생님이 예전처럼 다 도와주기는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우리 윤희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밥 먹기, 옷 입기, 세수하고 양치하기, 가방 챙기기 같은 것들을 천천히 방학 동안에 충분히 스스로 해보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옆에서 대신해주는 게 아니라 조금 느려도 또 조금 서툴러도 끝까지 기다려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의 손길이 줄어드는 걸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 나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는 경험을 쌓아주면 아이의 자조 능력도 자존감도 또 새학기 새교실에서 정말 눈에 띄게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자조 능력은 단순히 생활 습관 문제가 아니라 적응력과 자신감, 또래 관계의 안정감까지 함께 키워주는 아주 중요한 힘이에요. 겨울방학 동안 아이를 더 도와주는 부모가 아니라 아이 스스로 할 수 있게 잘 기다려주는 부모가 되어봅시다. 겨울방학 때 부모님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 세 번째는 미디어 디톡스. 부모님들이 가장 실천하기 어려워하지만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것 바로 미디어 디톡스입니다. 겨울은 춥고 해도 짧고 또 자연스럽게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다 보면 뭘 같이 하거나 밖에 나가지 않거나 또 영상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이가 하루 종일 심심해 라고 하죠. 사실 이 말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듣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TV를 틀어주거나 스마트폰을 쥐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루 종일 미디어에 노출되면 아이의 뇌가 점점 수동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 보여주는 자극만 받아들이게 되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줄어들게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부모님들 아이가 심심해 라고 말하는 그 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이에게 심심함은 결핍이 아니라 자극의 시작입니다. 심심해야 아이는 그때부터 뭘 가지고 놀지 고민하고 방법을 바꿔보고 상상을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창의력이 자라나기 시작하죠. 견디기 힘들더라도 아이가 좀 징징거리면서 심심해 라고 하면 드디어 창의력이 자라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고 싶은 거 한번 고민해봐. 집에 있는 것들 활용해서 재밌는 놀이 한번 해봐 라는 조언만 해주시는 겁니다. 처음엔 좀 힘들어도 이 시간이 좀 반복되면 오히려 징징거리는 시간이 없어져요. 심심할 때는 뭘 해야겠다는 생각의 회로가 딱 자리 잡는 거죠. 영상의 자극으로 그 시간을 빨리 채워주려고 하지 마시고 아이에게 심심한 시간을 선물해 주세요. 물론 미디어를 완전히 중단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미디어 시간은 명확하게 정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과감하게 꺼주는 것. 부모의 이 결단이 아이에게는 생각하는 힘, 놀이를 만들어내는 힘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자, 겨울방학 때 부모님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 네 번째는 생활습관 무너뜨리지 말기. 방학 때 가장 쉽게 무너지고 새학기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바로 생활습관입니다. 물론 방학이니까 여행 가서 좀 늦게 잘 수 있고 또 아침에 여유 있게 늦잠 잘 수 있어요.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패턴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면 안 된다. 혹시 방학 초반에 여러 가지 이벤트로 수면이나 식사 리듬이 좀 흐트러졌다면 그 정도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이 개학을 앞둔 시점에는 반드시 다시 돌려놓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방학 내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던 아이가 개학날이 되어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에 가고 학교에 간다고 갑자기 일찍 일어난다? 만약에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컨디션이 좋을까요? 아직은 기존의 반으로 등원하게 되더라도 오랜만에 등원하거나 아니면 새학기 새로운 교실에서 만나는 새로운 선생님, 낯선 친구들, 달라진 환경 때문에 아이의 긴장도와 에너지 소모는 굉장히 큰데 여기에 잠까지 부족하면 아이는 소위 말하는 새학기 증후군을 아주 세게 겪을 수 있어요. 기질에 따라서는 선생님도 그대로, 또 친구도 그대로, 교실도 그대로지만 2, 3주를 쉬다가 등원하면 적응 기간처럼 어색하고 불편해할 수 있거든요. 늦잠 자서 허둥지둥 등원하면 적응은 더 어려워지고 늦게 잤는데 억지로 깨워보내면 컨디션은 최악이 되겠죠. 그래서 방학 막바지에는 꼭 필요합니다. 바로 생활습관 바로잡기. 등원 시간과 비슷하게 일어나고 또 식사 시간 맞춰 식사하고 또 수면 시간이 되면 수면하고 이걸 며칠만 해줘도 아이 몸은 생각보다 빨리 적응을 합니다.
겨울방학은 쉬는 시간이지만 아이의 몸과 마음은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아이의 새 학기 적응을 위해서라도 방학 끝자락만큼은 생활 패턴 꼭 다시 잡아주세요. 자, 겨울방학 때 부모님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마지막 5번째는 긍정적인 새학기 예고편 들려주기. 아이의 새학기 마음 상태를 결정하는 부모의 말입니다. 긴 겨울방학 동안 엄마 아빠와 거의 하루 종일 붙어 지내다가 다시 등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아이들도 어른만큼이나 두려워요. 아이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엄마와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같이 놀 친구가 없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 시기에 부모의 말은 아이에게 안심이 될 수도 있고 공포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꼭 기억해 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너 이제 형님 반 되는데 말 안 들으면 선생님한테 혼난다. 형님 반 선생님 엄청 무서워. 이제 윤이 아가 아니기 때문에 윤이 말 다 들어주지 않아. 학교 가면 너 짤 없어. 이런 말들은 아이에게 새학기는 무서운 곳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협박은 절대 금지예요. 대신 부모가 해줘야 할 건 아이 마음속에 기대감이라는 예고편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와, 형님 방 가면 예전보다 훨씬 재밌는 장난감도 많대. 새로운 친구들은 또 얼마나 멋질까? 엄마도 너무 기대된다. 아이가 불안해할수록 부모는 더 긍정적인 말들을 더 설레는 목소리로 말해줘야 합니다. 겨울 방학 동안 아이 마음속에 새학기는 설레는 일이라는 긍정적인 씨앗을 심어주세요. 그 씨앗이 겨울 방학이 끝나고 처음 등원하는 날 아이를 웃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세요. 자, 오늘은 겨울방학 때 꼭 알아야 할 5가지 정리해드렸는데요. 겨울방학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아이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도전 규칙을 세우고 또 스스로 하는 힘을 키워주고 미디어 대신 심심할 시간을 선물하고 생활 리듬을 지켜주고 그리고 새학기를 기대하게 만드는 말까지 이렇게 5가지만 지켜도 아이들의 새학기가 훨씬 단단하고 편안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세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육아 정보로 찾아뵐게요. 안녕!